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희 제사 안 지낼 겁니다. 명절날 온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술이 오른 며느리가 소주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집살이하며 참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4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새숨을 떠다드리고 시아버지 신문 펴드리고 아침상 7가지 반찬 차리고 밥 먹은 그릇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빨래 삶고 친정 가는 건 1년에 2번. 그것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몇 시간 있다가 와야 했습니다. 명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 식구가 20명 넘게 모였는데 저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한 번은 전 부치다가 기름에 손등을 대었어요. 물집이 이만하게 잡혔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손 좀 조심해라. 제사 음식에 흉난다. 그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한테 이런 짓 안 한다. 내가 받은 이 고통,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는다. 이게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10년 전 제 외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30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 후 좋은 회사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며느리는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얘야,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일부러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우리 며느리 처음인데 힘들게 하면 안 되지. 혼자서 장도 보고 재료도 다듬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아들이랑 앉아 깔깔거리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요즘 시대에 며느리한테 일 시키면 안 되지. 그런데 2번째 명절, 3번째 명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먼저 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있어 전날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보람아, 오늘 제사인데 좀 일찍 올 수 있겠니? 아,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미팅 끝나고 오렴. 네, 어머니. 최대한 빨리 갈게요. 다음 날 밤 9시. 제사를 좀 당겨 밤 10시에 지내는데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보람아, 어디니? 아, 어머니. 지금 출발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사 1시간 남았는데 네, 빨리 갈게요. 9시 반에 저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준비한 음식들, 생선 담고 탕 끓이고 나물 담고 과일 씻고 10시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괜찮아. 어서 들어와. 며느리가 제사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제사상은 이미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 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정말 매번 이랬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저는 목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마트 가서 장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 3kg 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새우도 한 근 사고 손주가 좋아하는 딸기도 2팩 샀어요. 금요일엔 밑반찬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명란젓,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토요일 아침엔 새우튀김하고 김치전 부치고 냉장고가 꽉 찼습니다. 오후 2시 아들 내외가 왔어요. 엄마, 어머니, 할머니, 손주까지 셋이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음식 가득 차려놓았어요.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갈비찜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칭찬은 고맙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밥 먹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사과 먹고 싶어. 제가 일어나려는데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깎아줄게.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앉아 있어. 어머니가 해주실 거야.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과 좀 깎아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깎아줄게. 사과 깎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은 손주랑 게임을 하고 저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명절도 혼자 보내는 게 낫겠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네, 엄마. 이번 추석엔 너희 오지 마. 네. 왜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명절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고. 너희는 너희끼리 편하게 쉬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인데 당연히 가야죠. 아들아, 엄마 말 들어. 진짜 오지 마.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가렴. 알겠습니다, 엄마.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조용히 명절 보내야지. 추석 당일 아침, 저는 간단히 송편만 좀 빚었어요. 다른 음식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을 건데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니. 명절인데 어떻게 안 와요? 저희가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저희가 있어 드려야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결국 부엌으로 갔습니다. 송편만 있었으니까 냉장고 뒤적여서 급하게 전이라도 부쳐야 했어요. 혼자서요. 어느 명절이 끝난 후였습니다. 식탁엔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며느리는 휴대폰 보고, 손주는 게임하고, 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다리도 퉁퉁 붓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이번엔 도움을 요청해보자. 제가 거실로 나가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보람아, 네, 어머니. 며느리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상 좀 닦아줄래? 그 순간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에게로 갔어요. 여보, 응, 상 좀 닦아줘. 내가. 아들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응. 어머니가 닦으라고 하셨어. 알았어. 아들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찔했습니다. 그럼 지금껏 설거지는 우리 아들이 한 거야? 며느리는 집에서 뭘 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몇 달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보람아. 이번 제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돌렸나? 네.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기뻤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나서주니 정말 다행이다. 제사 당일 며느리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며느리가 손으로 제 눈을 가렸어요. 어머니 비밀번호 보시면 안 돼요. 뭐?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문 열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숨기다니. 내가 뭐 비밀번호 알아서 막 드나들 사람인가? 이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제 눈 떠도 돼요, 어머니. 저는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뭔가 차갑고 무거운 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 설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도 저희 집에서 할게요. 그래. 저는 이미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으니까요. 설날 오전 10시 며느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야근해서 늦게 들어와서. 오늘 같이 준비해요. 또구나.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 셋이서 부엌에 섰어요. 엄마, 나는 뭐 할까? 아들아, 너는 전 좀 부쳐라. 네, 알겠어요. 아들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재료를 썰고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서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뜨거워.
며느리가 손등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제대로 좀 해. 기름이 왜 이렇게 튀게 놔둬?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불 조절을. 넌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항상 이 모양이야. 정말.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남편한테 할 말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만화 보고 있던 손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민준아, 손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절대 아빠 닮으면 안 돼. 아빠처럼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초등학교 2학년 손주는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마. 제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다들 왜 이래? 그리고는 부엌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저녁 6시,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들, 총 12명이 모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디선가 검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술 좀 샀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소주가 5병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보라마, 그렇게 많이 사온 거야? 네, 명절인데 좀 마셔야죠. 며느리는 혼자서 소주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1잔, 2잔, 3잔. 계속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형수님, 천천히 드세요. 아유, 괜찮아요. 저 술 잘 받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보라마, 앉아라.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어요. 저는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제사 안 지낼 겁니다. 큰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고생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보라마, 그만해라.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죽은 사람한테 밥을 차려줘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창피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아들, 제가 소리쳤어요. 네, 엄마. 아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당장 내 마누라 데리고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는 며느리를 부축해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관계를 끊어야 할까? 하지만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사과 먹고 싶어.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림 그렸어. 할머니, 사랑해. 그 예쁜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람아, 네, 어머니. 알았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이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못을 박자.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여행 간다. 네. 추석인데 여행을요? 아들이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랑 둘이서 제주도 갈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지 마. 아들아, 엄마 말 알아듣겠니?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가 죽을 고생해서 음식 만들어 놓으면 너희는 와서 먹기만 하고 가잖아.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하고 며느리는 손 하나 안 까딱하고. 그리고 지난 설날 그 일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야.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너희는 너희끼리 쉬고 우리는 우리끼리 쉴게.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번엔 진심이야.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아들아, 며느리한테 전해라. 추석에 술 마시고 또 그런 일 일어나면 그땐 정말 끝이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오는 거 아닐까? 지난번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추석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 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제발, 이번엔 오지 마라.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여행 가는 거 맞지? 당연하지. 표도 다 끊어놨어. 혹시 아들이 또 오면 어떡하지? 오면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제가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아들아, 네, 엄마. 너희 추석에 진짜 안 오는 거지? 네, 엄마. 알겠다고 했잖아요. 보람이한테도 확실히 말했어? 네, 말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진짜 안 오려나? 저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을까요? 시집살이를 안 시킨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일을 시켰어야 했을까? 제 친구 영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넌 처음부터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해줬어. 며느리도 집안일을 배워야 하는 거야. 그게 교육이잖아. 하지만 영수가 나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그걸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게 시집살이랑 교육은 다른 거지. 영숙이 말을 이었어요. 적당히 일을 시키고 집안 규칙도 정해놓고 그게 맞는 거야.
너처럼 아무것도 안 시키면 며느리는 당연하게 여기게 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 명자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며느리한테 명절 때마다 같이 일해. 서로 역할 분담하고. 그래, 응. 나는 국 끓이고 전 부치면 며느리는 나물 무치고 과일 깎고. 며느리가 싫어하진 않아? 처음엔 좀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졌어.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제가 뭐 할까요? 물어봐. 그리고 명절 끝나고 며느리한테 용돈도 줘. 고생했다고. 저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다가 이제 와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며느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다 해주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굳어진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손주였어요. 민준이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 그 예쁜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 안 오라고 하면 손주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손주 사진을 봤어요.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 한복 입은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쁘지? 그럼 우리 민준이가 제일 이뻐.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손주한테는 죄가 없는데 손주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여보 울지 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어. 내가 다 봤어. 그런데 왜 며느리는? 며느리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속상해. 아들한테도 화가 나고 아들이 며느리를 제대로 못 가르친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아들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아들은 뭐 했나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여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그냥 이제는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우리도 나이 들었어. 명절마다 고생할 필요 없어. 그래도 손주는 손주는 따로 보면 돼. 명절 아닌 날에 우리가 만나면 되잖아.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꼭 명절에만 봐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평일에 만나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일 안 시키려고 제가 다 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혼자 장 보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허리 아파도 참고, 손목 아파도 참고,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며느리한테 돌아온 건 뭐였나요? 무시, 무례, 그리고 술 먹고 친척들 앞에서 한 그 말.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이 떠올라요.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내가 그렇게 미운가?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화를 내주더라고요. 순자야, 그 며느리 버릇 없다. 순자야, 넌 너무 착해. 그래서 당하는 거야. 순자야, 이제라도 확실하게 선 그어.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착했던 거예요.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직접 말할 순 없으니까 여기서 말할게요. 보람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줘.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켰니? 일 강제로 시켰니? 명절 때 너만 일하게 했니? 아니잖아. 나는 너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했어. 내가 시집살이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내 그 마음을 몰라줬어.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나를 무시했어. 손주 사과 깎으라고 눈빛으로 지시하고, 집 비밀번호 가리고, 남편한테 폭언하고, 그리고 술 먹고 제사 안 지낸다고 소리치고. 며느리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내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참아도 그건 너무한 거야.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 거야. 며느리 들어오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나는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아들아, 엄마가 너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정말 많은 걸 희생했어. 내 아버지 월급이 적어서 엄마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는 학원비 벌려고 파출까지 다녔어. 내가 대학 갈 때 엄마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어. 그렇게 너를 키웠어. 그런데 아들아, 내 마누라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니?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며느리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 때 너는 왜 말리지 않았어? 며느리가 설거지 안 할 때 너는 왜 내가 했어? 며느리가 술 먹고 제사 안 지낸다고 소리칠 때 너는 왜 그냥 듣고만 있었어? 아들아, 엄마는 내가 실망스러워. 내가 며느리 편만 든다는 게 서러워. 엄마도 내 엄마야. 며느리만 내 가족이 아니라 엄마도 내 가족이야. 그걸 왜 모르니? 이제 엄마는 너한테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알아서 살게. 너도 내 가정 잘 지켜. 이제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호텔도 예약했고, 비행기표도 끊었고, 가볼 곳도 정리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남편이랑 둘이서 조용히 쉬고 싶어요. 명절 음식 안 만들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명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아들 내외와 연락 안 하고 지낼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 알아야 해요. 시어머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무한정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아들도 알아야 해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준 게 독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규칙을 정했어야 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며느리한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추석 제가 여행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집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지만 며느리 생각하면 또 화가 나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며느리분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드님을 두신 어머님들,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명절 때 어떻게 지내시나요? 며느리와 관계는 어떠신가요? 서로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힘내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